SKC 코오롱 PI가 PI 첨단 소재로 사명을 개명했다. PI는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핵심 소재인데 그런 만큼 PI 첨단 소재는 알짜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PI 첨단 소재의 숨겨진 모멘텀을 찾아보고 내년 호재가 될 만한 이슈도 알아본다. 네, 기자대담 시간입니다. 기자의 시선으로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메이어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CJ 대한통운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추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CJ 대한통운을 포함한 택배 기사들의 그런 사망 사고들도 그렇습니다. 좀 쏟아져가지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주목해 주셨는데 오늘은 직접 취재한 새로운 회사를 또 갖고 오셨어요. 좀 재밌는 회사가 많고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에서 그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이제 PI 첨단 소재라는 회사인데 일반인들이 좀 생소하다. 특히 투자자분들도 좀 생소하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제가 직접 그 회사와 직접 취재도 해보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서 풀어봤습니다. SKC 코오롱 PI에서 PI 첨단 소재로 사명이 개명된 회사인데 올해입니다, 올해. 사실 저는 SKC 코오롱 PI를 워낙 방송에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해서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PI 첨단 소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이름이 바뀌었는지, 사업도 바뀐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업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PI라는 것 자체가 진짜 첨단 소재. 첨단 소재라는데 이 첨단 소재라는 게 뭐냐면 PI가 폴리이미드라는 겁니다. 근데 이 폴리이미드라는 이 소재는 내열성, 그러니까 온도를 견딜 수 있는 내한성, 내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소재다 보니까 이걸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C랑 또 그 전에 코오롱이랑 같이 합작해서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초반에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960년대 나사에서 우주 항공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점점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PC, 태블릿, TV, 핸드폰까지 다양하게 여기 이 소재가 쓰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오롱이랑 SKC가 굉장히 열심히 합작을 해서 잘 키워놓은 거를 그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에서 갈아타면서 그러면서 이름까지 바꾸게 된 겁니다. 근데 이 PI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쓰인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걸까요? 이게 지금 견디는 온도의 그 차가 영하로 보면 269도, 영상은 400도까지 견딥니다. 아, 이 소재가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면 그 옛날에 그 스마트폰에서 발열 때문에 뭐 이렇게 갑자기 터지거나 아니면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배터리에서 그 불이 막 일어나거나 그 열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중간에서 이렇게 딱 차단해주는 막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품들이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 폴리이미드를 쓰면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되니까 이 소재가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 모터의 권선 이거의 코팅제로도 쓰이고 뭐 그밖에 뭐 배터리의 절연체 그래서 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는 뭐 어차피 배터리가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PI 필름 혹은 PI 바니쉬란 이름의 부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연성 회로기판, 디스플레이 되게 다양한 부분에 지금 이 PI 소재가 적용되고 있어요. IT 전단기기 적용 분야를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좀 쉽게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우선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봐도 PI 소재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디스플레이고요. 또 반도체 소재, 연성 회로기판. 또 위에는 뭔가요? 그래픽 CC라고 써 있나요? 그래픽 시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면 아이폰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그 열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열을 감싸 놓아주면 옆에 부품에 전이 되지 않게. 그래서 또 이게 그 추울 때나 더울 때 보면은 그 배터리가 빨리 닳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이 폴리이미드가 잡아주는 거죠. 사명이 변경되면서 뭐 사업부가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름에서의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럼 이 PI를 강조하고 싶어서 바꾼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뭐 기본적으로 SKC와 코오롱이 합작을 했다.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그 주식 시장에서는 이름값을 그렇죠. 했었던 거죠. SKC, 코오롱, PI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대주주가 바뀌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번 대주주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PI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도 이 PI 가지고도 향후 먹거리로 굉장히 할 게 많다. 이런 입장에서 PI라는 걸 맨 앞에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명에 보니까 미래의 가치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 소재 리더가 되겠다. 뭐 디바이스와 사람 사회를 연결하는 기업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핵심 가치가 PI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폴리이미드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 이런 그 사명에다가 가득히 넣었다는 겁니다. 이번에 영업이익률이 20%를 넘는다는 말은 코로나19라는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네. 이 회사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 혹은 잘 버텼다라고 들리는데 코로나19가 위기, 기회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이 PI 첨단 소재에 작용을 했나요? 일단 처음에는 3월 달이었죠. 3월 달만 해도 굉장히 위기였답니다. 그랬겠죠. 예, 왜냐하면 네. 일단 공장들이 다 안 도니까요. 근데 한국에 있는 공장은 계속 돌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 공장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이제 해외의 공장들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잘 안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3월에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올 때도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나올 뻔했는데 이게 이제 4월, 5월, 6월 넘어가면서 전방 산업에서 이제 다시 우리 괜찮은데 일단 공장부터 돌립시다 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특히 중국이 폭발적으로 다시 재가동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아이폰 12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12가 나오려면 그 전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부품 주문을 그 전부터 엄청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시작이 됐고요. 이 주문이 시작된 거는 이제 시작이랍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신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올 거고 그 미국에서만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지금 이제 원격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량이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일본의 기가스쿨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한 아이당 한 PC를 주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할 때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그러면 굉장히 수요가 62% 가까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이 수요를 누가 갖고 가냐? 폴리이미드가 들어간 이 PI 첨단 소재가 많이 갖고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PI 첨단 소재의 2020년 상반기 매출을 놓고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14%가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90% 이상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최고 비용은 많이 줄였지만 신규 용도로 계속해서 지금 영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19를 기회 삼아서 더 성장하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딱 터지자마자는 공장 가동, 특히 해외 부분 네. 그리고 수출 부분에서의 수출 부분에서의 좀 걸림돌이 생기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네. 하지만 워낙 여러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그 실적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네, 평가를 그렇습니다. 해주셨어요.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유독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3분기 실적까지도 한번 같이 예상을 해볼게요. 예, 일단 3분기 실적이 또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이 코로나19에 그러게요. 이렇게 지금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나 싶을 네. 정도인데 그 미래세 리포트를 보니까 3분기 예상 매출이 750억 원, 영업이익이 150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게 이제 PI 첨단 소재가 PI 필름 이걸 주력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이게 모바일 제조사들 그러니까 뭐 삼성도 있고 뭐 아이폰도 있고 이런 쪽에서 일단 신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채택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또 지금 굉장히 난리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용 PI 필름 매출액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도 회사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주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소부장 대체주, 일본의 대체주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봤는데 이게 PI 첨단 소재랑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네. PI 필름 여기까지는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막을 해서 발열, 뭐 내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소재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더 좀 핵심적인 게 COF라고 있습니다. COF, 칩 온 필름이라는 건데 이 COF는 PI 필름 중에서도 좀 고가 그리고 이제 이건 일본에서 전량으로 수입해오는 그런
이 소재입니다. 근데 COF를 지금 PI 첨단 소재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초박형 OLED TV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네. 이거 COF를 한국에서도 이제 제조하기 시작하니까 한국 회사들이 이제 이 삼성이나 LG나 이런 이제 메이저 가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걸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OF에서 일단 먼저 그 수입 대체가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2018년에 비간광성 PI 바니쉬. 이게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런 일종의 부품인데 이걸 또 이제 그 적외선 센서 업체 이런 데다가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일본계 화학업체에서 전량 수입했던 건데 이 바니쉬를 한국에서 이제 직접 만들어서 생산해서 납품까지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들여오지 않아도 되니까 소부장 업체로 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항상 모든 기업들에게는 또 변수 요인이 있잖아요. 네. 회사 실적에 변수가 될 만한 약점은 무엇이 있을지 우리 박소 기자님이 끝까지 전해주시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네. 그 좀 코로나19의 장기 여파가 사실은 그 전방 산업이죠.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그 TV나 이런 쪽을 건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내수 침체가 일어날 수 있었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좀 그 추가 설비 투자를 안 한다면 당연히 이제 후방 산업인 이쪽에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PI 필름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이다 보니까 PI 필름 쪽에서는 또 도전자들이 좀 많이 설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력인 PI 필름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그 도전과 응전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COF라든지 뭐 나머지 PI 바니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 또 설비 투자가 2019년 하반기에 증설한 설비 투자들이 이제 내년부터 다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급량은 늘어나는 꼴이 돼서 종전에 있는 제품군에서는 약간의 경쟁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제품군에서는 또 그 상승할 여파들이 많기 때문에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변수가 좋은 점, 나쁜 점 같이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실적 기대가 있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성장성 있는 이 기업 여러분도 주목해 주세요. 오늘의 박소 기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